안녕하세요. 성교육 강사 김형숙입니다. 성 함께 나누는 이야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한데요. 가끔 왜 저희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 독특한 취미를 가지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집 밖에 있는 고물들을 막 이렇게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세요. 보통 쇠로 된 이제 이런 고물들을 가지고 오셔서 뭔가 멋진 기발한 작품들을 만들어 내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옆으로 살짝 돌리면 옆에 계신 배우자의 얼굴이 딱 나오는 거죠. 그 배우자의 얼굴이 전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분과는 다르게 아니 쓰레기를 저렇게 가지고 오고 그냥 아주 집을 창고로 만든다라고 불만을 많이 표하십니다. 누군가는 그 고물, 쓰레기라고 말하는 그 고물을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면서 그것도 1, 2년 하신 것들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몇십 년, 30년, 20년 이렇게 오랜 동안 본인이 하고 싶은, 본인이 정말 잘하는 그런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행복을 누리시는 분도 있고요. 안타깝게도 그 옆에 계신 분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해 안 되는 그런 취미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러나 결국은 인터뷰 이렇게 하다 보면 마무리에는 항상 이 사람의 이런 별난 취미를 이해해주고 그 취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또 환하게 웃으시면서 끝을 맺기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 너무 잘 맞아서 결혼하는 커플도 있고요. 정말 정반대인데도 이상하게 끌려서 결혼하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시죠. 너무 잘 맞아서 결혼하는 게 끝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그 끝이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두 가지로만 분리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이 사례를 주시는 이 부부 안에서의 남편의 사례이신데요. 이 남편의 고민은 사실은 자기의 인생, 나의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의 가장 큰 본인의 어떤 소망인데 이것이 같이 살고 있는 이 배우자, 가장 이해받을 수 있는 배우자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취미처럼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눈 감아 줄 수 있는 부분이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사례인지 또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2세 남성분이고요. 결혼을 그 또래에 비해서 요즘은 33살에 결혼하는 것이 남자나 여자나 어떻게 보면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닌 이제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나이이지만 이제 이 62세 이 남성분의 그 또래에 비하면 본인이 결혼을 조금 늦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제 33살에 결혼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를 둘을 이렇게 조금 나이 차가 나게 딸 둘을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늦은 나이에 결혼을 조금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어떤 욕심? 아이에 대한 기대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 아이가 큰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일 때 좀 나이 차가 나는 이 둘째까지 데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러기, 그러니까 외국 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내와 딸 둘은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이 사례자분께서는 한국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기러기 생활을 8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8년을 하는 동안에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일, 큰딸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그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둘째 아이까지 생각해보면 혼자서 딸 둘을 케어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끊임없이 들어와서 같이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살자라고 제안은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 몇 년은 안 그러셨겠죠? 이제 살다 보니까 환경이 아마 마음에 드셨던 것 같고
그러면 아이들을 좀 더 초등학교 이후에도 더 이렇게 이곳에서 키우고 싶으셔서 이제 이 사례자께서는 그곳이라고 표현을 이제 저한테 주실 때 하셨는데 그곳에서 아마 키우고 싶었던 그 배우자분의 의견대로 계속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이제 한국 생활 정리하고 같이 아이들을 좀 케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퇴직금 받고 집도 있던 집도 팔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다 정리해서 들어와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아내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었고 지금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매해 계속 미루신 거죠. 뭐 올해 아니야, 뭐 내년에 갈게 뭐 이렇게 하시면서 아무래도 그런 소통부터가 서로 잘 안 되는 불편함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결국은 기러기 생활을 8년을 하신 이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제안에 이제 들어가시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 본인의 부모님 그리고 처가 어른들 등등 이제 이렇게 약간의 케어도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8년 그 기러기 생활을 청산하시고 정말 말 그대로 퇴직금 받고 뭐 퇴직금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집 팔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자,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할 일이 없으신 거죠. 33살에 결혼하셨고 아마 기러기 생활을 8년을 하셨으니까 그때쯤 이 아이들은 어느 정도는 그곳 생활에 다 적응이 된 상태였고요. 아내도 그곳 생활에 적응을 해서 뭐 알바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고 전혀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오라는 그 제안에 이 남편분께서 들어가셨는데 이미 들어가실 때 나이가 50이 다 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특별히 하실 일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뭐 가끔 아이를 케어하는 거, 그러니까 차로 이렇게 픽업해 주는 것, 이 정도 또는 뭐 시간별로 파트타임별로 아르바이트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요. 주변에 한국 분들이 그렇게 또 이제 있는 분들, 이제 그분들의 가게에 가서 파트타임으로 뭐 도너츠 가게도 잠깐 일 봐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또 뭐 편의점에서도 일을 하시고, 이런 일만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삶,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 왜 가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농담처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특히 이제 50이 넘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러기 8년 하신 다음에 그 외국 생활을 지금 10년 정도 하신 거죠. 자, 아내는 그곳에서 18년을 아이들과 살고 있는 것이니까 거의 뭐 원어민에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남편분께서는 기러기 8년 이외에 10년 동안 지금 외국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뭐 다양한 한국 사람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전혀 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도 너무 한정적인, 그리고 본인이 다니는 그 어떤 동선도 굉장히 짧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늘 아내에게 하시는 거죠. 그때는 뭐 특히 우리나라도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뭐 대학교에 들어가면 또는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일단 분리가 돼서 자기만의 공간에 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자기가 경제력이 있으니까 이제 부모와 분리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외국은 또 당연히 그런 문화이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넓은 땅덩어리 안에서 이 큰딸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먼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됐고요. 이사를 하게 됐고, 작은 딸 경우에도 대학교가 뭐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대학도 다 들어갔고 직장 생활까지 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 사례자께서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제 우리 60이 넘은 이제는 한국에 들어가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전혀 남편의 그 의견에 뭐 1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가 너무 좋고 일단은 편한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이 일단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어느 순간에라도 물론 거리가 조금 멀기는 하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가까울 테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서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어도 결혼은 해야 둘 다 결혼을 해야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대학 가면 나는 들어가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다 했었는데 그 의견도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요. 이제는 결혼을 하면 들어가겠다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하면 또 이 딸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 대한 어떤 돌봄을 같이 해줘야 되는 친정 엄마의 역할을 하겠다고 더 안 가겠다는 이유밖에는 전혀 안 느껴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아내와 남편으로의 삶을 원하는 것인지 사실은 지금까지의 이 기간 안에서도 남편이 느끼실 때는 아내와 남편으로의 삶보다는 그냥 아빠로서의 삶,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역할을 하는 삶,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 보면 아내는 그냥 딸들의 엄마로서의 그 역할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걸 살겠다라는 선언처럼 느껴져서 이 남편분께서는 고민이 많으신 상황입니다. 10년 동안 외국에 사시면서 한국에 들어와 보신 지가 한 2번밖에 되지 않으신다고 해요. 저는 사실 외국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외국에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고 또는 뭐 한국에 있으면서 외국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거라는 예상은 좀 드는데 2번밖에 나오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나왔을 때도 한두 달 정도 체류를 하시고 또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자분의 부모님 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 자리를 지키지도 못했던 그런 또 슬픈 상황이 있으셨고요. 형제들도 이제는 환갑이 넘은 동생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 아이들 다 컸는데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네 뭐 부부가 맞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뭐 형제 간에도 전혀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아내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또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신 거죠. 이제는 이 남자분께서 선언을 아내에게 정말로 했습니다. 나 이제 2달 뒤에 들어갈 거야. 자, 이렇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냐면요. 2번째 한국 방문이 작년이었었는데 작년쯤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도 환갑이 됐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러다가는 내가 한국에서 전혀 내 인생을 살아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셔서 나의 인생을 찾아서 한국에 들어가겠다라는 큰 어떤 계획 하에 들어오셔서 여러 군데를 좀 다니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정착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전에 내가 했던 일을 조금 연결시켜서 사업을 조금 해보고 싶으신데 사실은 그렇게 자금이 많지는 않으신 거죠. 이미 여기서 있던 모든 퇴직금이라든지 집을 팔았던 그런 대금들을 다 그 지역에서 외국에서 다 어떻게 거기다가 집을 사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사례자분께서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은 아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창하게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를 하나 하면서 나의 인생을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계획하에 친구들도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형제분들을 통해서 뭘 하면 좋을지 이제 의논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가게들을 다니시면서 확인도 진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구나라는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 2달 동안에 열심히 알아보시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전에 연인이었던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건 요즘은 워낙 이런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그곳에 있을 때도 이렇게 간단한 소식 정도는 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만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은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친구처럼 그냥 편하게 이제 나이가 다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옛날 그 감정과 상관없이
뭐 도움받을 수 있는 일 있으면 도와주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신 거죠. 근데 만나다 보니까 아내와는 다른 느낌. 그래서 아내는 사실 제가 그 사례자께서 8년의 기러기 생활을 끝내시고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도 그들은 너무나 8년 동안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남편 그리고 이 아빠가 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뭐 염려나 어떤 걱정 하나도 없이 그냥 너무 편하게 지냈던 거죠. 그동안에 이 사례자께서는 가족들로부터 전혀 어떤 위로라든지 어떤 도움을 못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셨고 왠지 이렇게 동떨어진 느낌, 그러니까 딸과 아내가 왠지 나를 조금 불편해한다는 느낌을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었는데 말이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옛 연인, 이 사람을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만나다 보니까 사실 뭐 편하게 이야기가 되고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도 사별을 하고 혼자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편하게 이분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가능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사실은 이분하고 원래는 결혼까지 생각했었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을 못했던 그런 또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그런 마음은 없었지만 아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도 사실은 사별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별한 지가 그래도 한 몇 년 됐다는 것도 알게 됐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분의 고민은 아내, 나의 말을, 나의 생각을 전혀 존중해 주지 않는 아내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이 아내와 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니까 이것을 그냥 관계를 끊어야 할 것인가? 이제 그렇다면 과연 이혼이 답인가? 라는 고민도 하고 계시고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아내는 예전처럼 그냥 아이들과 기러기처럼 아이들과 그곳에서 생활하고 나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2년에 한 번이라도 마음 편하게 그냥 만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일단은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고민에 덧붙여서 어떤 고민이 생기셨냐면 새로 만난 이 연인에 대한 생각이 약간 의문스러우신 거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진짜 어떤 사랑의 감정인지 아니면 아내에 대한 약간의 반대 급부처럼 아내에 대한 마음에 대한 어떤 반대로 그냥 내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일단 있으시고요. 지금 현재 일단 작년에 들어오셨다가 들어가신 상황이고요. 이제 2달 뒤에 다시 한국으로 나오겠다고 아내에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사실 진짜 갈지 안 갈지에 대한 어떤 궁금증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에도 계속 나 한국에 들어갈 거란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직접 가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냥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남편분께서는 아내에게 나는 2달 뒤에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을 할 거야.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어 라고 의견을 주셨대요. 근데 아직 아내는 어떤 답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 분의 고민은 좀 이해가 좀 잘 되실까요? 사실은 나의 인생을 찾는다는 것. 아마 인생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죠. 나의 삶, 그 자체로의 나의 인생도 있지만 나의 역할에 따라서 나의 인생 속에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결혼을 한 경우에는 남편으로서의 인생도 있고요.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가진 아빠로서의 인생도 거기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각자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속에서도 내 인생이 그 안에 들어있기도 한 거죠. 나의 인생이라는 큰 틀 안에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례자분께서 주신 이야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는 나의 인생, 나의 행복을 찾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그 안에서 이혼을 하고 행복을 찾는다? 실제로 지금 이 사례자께서는 이혼이 답일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이 관계를 어떻게 보면 기러기 같은 이 삶을 그냥 서로 누리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주셔서 제가 이 제목을 조금 이혼을 하고 행복을 찾는다? 라고 물음표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혼 이꼴 우리가 보통 수학 기호의 그 똑같다라는 뜻의 그 같다라는 기호를 생각해 보시면 이혼이 결국은 행복을 찾는다 이런 방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내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2달 뒤에 나는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으니까 아마 아직은 2달이 안 된 상황이라서 아내분께서도 고민이 많을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향, 예를 들어 2달 뒤에 남편이 먼저 한국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리 사례자분께서 나의 인생을 찾겠다, 나의 행복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은 너무 응원해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나는 어디서 행복을 찾을까를 생각해 보셨을 때 10년 동안의 그 외국 생활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좀 없으셨다라고 결론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어떤 한국으로 오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나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뭐 형제나 친구들이나 여러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또는 그런 관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즐거운 추억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오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배우자의 상황을 저희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배우자는 일단 여러 가지 그곳에서의 생활을 잘 하신다 정도는 뭐 글 속에서 느껴지는데 실제로 배우자께서 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또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궁금한 지점이 되고요. 자, 그럼에도 남편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같이 살자라고 끊임없이 기러기 생활할 때도 같이 살자라고 남편에게 제안도 했었던 거 보면 뭐 함께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한쪽 얘기만 듣게 되니까 아내가 왜 한국 생활을 그렇게 불편해하고 또는 원하지 않는 것인지 단순히 그냥 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만 그런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또 궁금증으로 남겨두고요. 자, 이혼이 결국 행복을 찾는 방식이라고 미리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인생을 찾고 싶다, 나의 행복을 찾고 싶다고 하신 거였으니까 우선은 내가 계획한 것을 아내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죠. 뭐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크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그냥 한국에만 가고 싶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왜 저러지? 라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부부가 뭐 10년 지금 함께 살고 계시면서 아이들도 다 커서 직장 찾아서 나가 있고 현재는 그리고 뭐 학교 때문에 학업 때문에 또 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부만 있는 상황, 어차피 부부만 있는 상황일 텐데도 여기서 부부 간의 어떤 행복이나 부부가 누릴 수 있는 아이들과 상관없이 부부만의 어떤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포인트는 글쎄요, 그걸 찾으려는 노력들이 좀 있으셨을까라는 또 저의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그냥 나는 이것만 하고 싶어 라고 해서 끊임없이 이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만 보이다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우리 가족이 여기 다 함께 있는데 왜 남편이 여기서 행복하지 않은 걸까? 우리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없는 걸까? 라는 서로의 오해가 더 이렇게 점점 혹시 쌓이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저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냥 가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고 싶어서 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한국에서의 인생을 찾기 위해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계획
생각을 조금 이렇게 브리핑하는 것처럼이라도 좀 해주시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존중받는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자분께서는 그동안 많이 고민하시고 또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행복하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사셨던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많은 또 위로를 드리고 싶지만 그냥 이혼이 행복을 찾는 방식이다라는 너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생각보다는 우선 아내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시고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행복을 찾는 방식을 이렇게 아내에게 브리핑하는 것처럼 좀 설명을 해보시고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나 혼자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하고 싶다라는 또 표현도 해주셔야 아내도 그 행복을 찾아가는 그 안에 나라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나의 행복만 찾겠다는 그 단어가 어떻게 보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좀 외로움을 더 느끼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행복 안에는 당연히 당신도 있어 라는 의미를 조금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혼, 행복 찾는 것 같다? 아니고 일단은 나의 인생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시작을 하기로 하셨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의 그 여정을 아내와 함께 하고 싶다는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신 다음에 뭐 2달 뒤에 일단 들어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내가 뭘 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겠죠. 자,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이 가족들과의 어떻게 보면 관계가 단절된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라는 곳이 나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 또 가족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모르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큰딸 같은 경우에 갔기 때문에 거의 문화적으로 봤을 때 물론 부모님이 다 한국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마 많은 그 생각 속에서는 그곳 아이들, 그곳 젊은이들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들에게 뭐 아빠의 나라, 아빠가 가고 싶은 곳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시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이 가족들과 관계를 끊겠다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딸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외국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들어갔을 때 가족들이 나를 대했던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외롭다라는 느낌을 가지셨던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이었고 그때 그들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너무 익숙한 환경인데 거기에 새로운 아빠도 당연히 잘 적응할 거라고 아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때도 아마 좀 서운했던 감정들을 이렇게 나는 잘 적응이 안 돼서 힘들어 라는 것들을 조금 더 글쎄요 표현을 해보셨던 것인지 또는 그걸 그냥 이렇게 아빠니까 가장이니까 그냥 참았던 것인지는 잘 또 모르겠으나 글쎄요 이런 감정들을 상대방들은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뭐 사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고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고 해도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말씀해 주세요. 아빠가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의미, 이제 그런 것들이 너네들과 관계를 이렇게 끊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빠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라는 것들을 또 설명해 주시면서 아이들에게도 이해를 이렇게 같이 함께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옛 연인과의 새로운 관계 시작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결혼한 상태시니까 아내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여기에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느낌들을 주세요. 사업 파트너. 처음에는 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과정 중에 만났던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연인이었던 아무래도 그 당시에 관계가 있다 보니까 좀 다른 감정을 가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아내와는 다른 느낌, 또
이분에게도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또 뭔가 자유로운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왜 첫사랑, 뭐 이런 단어 들으면 되게 설레는 거 너무 당연하고요. 나이가 뭐 몇 살이든지 부부 어떤 모임에 가면 뭐 남편이 첫사랑이셨나요? 뭐 아내가 첫사랑이셨나요? 이런 거 참 의미 없는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그냥 센스 있게 네, 뭐 첫사랑이었습니다 할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이미 알고 있으면 뭐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첫사랑은 아니었지만 뭐 끝사랑이라고 표현해서 또 이렇게 센스 있게 그런 상황을 넘어가기도 하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 사실은 꿈을 찾아오셨고 행복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요 고민은 순서상으로 봤을 때 글쎄요, 뭐 우리가 딱 숫자적으로 이 고민이 1번, 이 고민이 2번 이렇게 숫자적으로 정리할 수는 좀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선 저는 우리 사례자분에게 가족들과의 이런, 특히 아내와 이렇게 힘들게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이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에 나오고 싶으셨던 그 이유, 나의 인생과 나의 행복을 찾고 싶으셨다면 우선 먼저 그거부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국에 나오고 싶었던 그 원래 목적, 그리고 원래 계획에 먼저 충실해 보시면 어떨까.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동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정답 같은 답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 이렇게 나오고 싶었던 그 목적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아내와 어떻게 대화를 나누시고, 이제 아직 2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 사연을 보내주신 이후로 아직은 1달 이상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아내와 먼저 대화를 나누시고, 한국에서의 나의 계획, 어디서 뭐 집을 또 일단 구하셔야 될 테니까 주거지도 구하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인분들의 도움 당연히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나의 행복을 누릴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먼저 우선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변수들에 맞춰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머리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우선은 나의 행복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족들과 그 행복에 대한 조율을 좀 잘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왜 가끔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 할 때 저는 예전에는 그 말이 참 무책임하다라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냥 뭐가 잘 답이 없을 때 시간이 약이야 라고 다들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뭔가를 이렇게 계획하고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어도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건 너무나 그냥 완벽한 계획이야,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측했던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어긋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우리 사례자분에게 드리고 싶은 또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사실 18년이라는 생활, 기러기 8년, 그리고 그곳에서의 10년, 짧은 세월은 아니시죠. 그 안에서 차라리 그 기러기로 살았던 때가 더 행복했다라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람은 누구나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나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점검들은 매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뭐 좀 더 들었든 중요한 건 나라는 사람이 느끼는 그 나에 대한 인식. 근데 그게 그곳에서는 전혀 그 행복함이 많이 느끼지 못하셨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렇게 글을 주실 때도요, 아내와 아이가 살고 있는 곳을 그곳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곳, 그리고 옛 연인을 지칭할 때는 이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글쎄요, 이 단어만 딱 들어도
거리감이 조금 느껴진다라고 느꼈고요. 실제 그 거리만큼 마음의 거리도 굉장히 표현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가족이죠.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내가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 이해받는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게 다 충분히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사례를 제가 보면서요, 아마 제가 어떤 사업을 하실지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전해받지는 못했지만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형제들하고 아마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면 금액이 최대한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하지 않은 그 금액 안에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충분히 그리고 잘 알아보시는 것 중요하실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을 찾겠다라는 그 감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가족들에게 당장의 어떤 이해를 받지 혹시 못하고 한국에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뭔가 어떤 이혼을 위한 그런 과정의 시작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마음의 거리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 외국에 있는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형제들과의 이런 가족들 또는 옆에 있는 많은 지인들과의 대화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면서 좀 더 한국에서 이왕 행복하게 사시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잘 알아보시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우리 사례자분의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옛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상대방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또 미지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 주신 것 중에 옛 연인과의 이런 관계 시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적으로 봤을 때, 숫자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1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1은 아니니까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그 다음 것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하시고 그 행복을 찾는 그 여정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아직 2달이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어쩌면 이 고민을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해결이 조금 되셨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또 해보기도 합니다. 배우자께서 어떤 또 대안을 만들어 주신다거나 그래서 우리 사례자분께서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또 행복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잠시 이렇게 이별을 하셔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그런 준비 과정을 더 행복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사실 2달이라는 시간 짧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 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부부라고 생각하는 거, 부부기 때문에 다 알 거야. 부부니까 이해해 줄 거야. 부부니까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이야기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그 안에서 굳이 몸이 가깝게 붙어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부부간의 어떤 눈빛, 누군가를 쳐다볼 때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만 가지고도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마음이 그대로 감정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어서 글쎄요, 그곳에서의 그 10년 생활 속에서 부부간의 문제, 부부간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셨을지가 조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조금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셨으면 이런 한국에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남편의 꿈을 찾겠다는 문제 안에서도 글쎄요, 아내의 어떤 의견들이 많이
사례 안에서도 드러났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걸 봤을 때 그곳에서의 10년 그 부부 간에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조금 원활하게 잘 지내게 됐었는지에 대한 살짝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서로 대화 나누시고 서로 잘 의견 나누셔서 네, 이야기를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이끌어 가는 건 우리 사례자께서 먼저 해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나의 꿈을 찾겠다는 것에 응원을 받는 그런 날이기를, 그런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